안녕하십니까. 조아팀입니다. 이번 여름 특히 무서운 양의 비가 내렸고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반지하 침수 사건을 기반으로 반지하촌의 열악한 거주 환경 개선의 필요성을 느꼈고 그렇게 저희 프로젝트가 시작되었습니다. 갑자기 부동산 화면이 나와서 뭔가 싶겠지만 자세히 보시면 저희의 주제가 숨어 있습니다. 마천동 반지하촌에 직접 방문해보니 생각보다 더 열악한 환경에 놀랐습니다. 반지하촌의 주요 거주자가 노인분들이라는 것을 고려해서 노인분들의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실버타운 조성 프로젝트를 기획하게 되었고, 노인분들을 위한 최상의 실버타운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프로젝트 계획부터 공정표 작성, 캐시플로우, 사업성 검토 등 처음 해보는 작업들의 어려운 점들도 많았지만 정말 미래에 저희가 들어갈 실버타운이라고 생각하면서 작은 부분까지도 고민하고 또 고민했고 그렇게 완성된 저희의 실버타운입니다. 지금부터 조아팀의 매력적인 라비에벨 실버타운 사업 제안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9번째 발표팀 조아팀입니다. 발표를 시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반지하촌 재개발을 통한 실버타운 조성 프로젝트 제안서 발표 시작하겠습니다. 발표는 사업 개요, 사업계획, 재무계획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사업 추진 배경입니다. 저희는 프로젝트 진행에 앞서 한국 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문제점이 무엇인지 생각해 보았고 반지하 주택 침수와 고령화 사회를 키워드로 꼽았습니다. 이에 따라 반지하촌 거주민 안전 확보 및 노인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프로젝트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프로젝트 사업 계열입니다. 서울시 마천 1동 일대를 사업 부지로 선정하였습니다. 해당 부지는 제3종 1번 주거지역으로서 다양한 시설 도입이 가능합니다. 또한 서울시 외곽 지역의 빠른 노인 인구 증가 속도로 보아 배우 수요가 큰 지역입니다. 광역의 관점에서는 서울시와 경기도의 경계에 위치해 경기도민의 수요까지 가중될 것이라 예상됩니다. 협력의 관점에서는 역세권으로 접근성이 우수하여 높은 수요가 예상됩니다. 부지 특성에 따라 본 프로젝트는 도심의 편리성과 자연의 여유로움을 동시에 누리고 싶은 노인, 월 100만 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노인, 상시 관리가 필요한 노인을 타겟으로 합니다. 시설 및 배치 계획은 다음과 같습니다. 선큰, 산책로 등을 조성하여 차별점을 두었습니다. 주거동은 6개의 다양한 타입과 프리미어 세대 및 텃밭 세대를 제공하여 여러 거주자의 니즈를 충족시키고자 합니다. 본 프로젝트의 사업 추진 전략입니다. 첫째, 재개발 사업의 긴 사업 기간을 고려하여 민간이 아닌 공공재개발 사업 형태로 진행하여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둘째, 허그의 표준 PF 보증 상품을 통해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로 PF 대출을 받는 것입니다. 올해 7월 19일 허그 PF 보증 범위가 주택에서 준주택까지 확대되어 준주택에 해당하는 실버타운도 허그 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셋째, 적절한 공법 적용과 무형 CM과의 PM 서비스 계약을 통해 공사 기간을 단축시키는 것입니다. 특히 해당 사업은 복잡한 절차를 가지는 재개발 사업으로서 CM 서비스를 활용했을 때 활용도가 극대화될 것입니다. 사업 구조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공공기관은 대주단으로부터 브릿지론 및 PF 대출을 일으켜 자금을 조달하며 상가 및 실버타운 입주자로부터 보증금을 납부받아 대출금을 상환하게 됩니다. 사업의 타당성을 확인하기 위해 SWOT 분석을 진행하고 공정표를 작성해 보았습니다. 사업 운영 계획입니다. 적정 보증금 및 월 생활비를 산정하기 위해 부지 인근 아파트, 신규 공급 예정인 실버타운, 현재 운영 중인 실버타운의 시세를 조사하였습니다. 조사 결과에 근거하여 보수적 단가로 실버타운의 보증금 및 월세를 산정하였습니다. 예상 투자 비용은 약 3,441억 원이며 이는 자기 자본, 브릿지론, 본 PF를 통해 조달하게 됩니다. 보증금으로 얻을 수 있는 총 수익은 약 4,283억 원입니다. 오른쪽 그래프와 같이 사업의 S커브를 작성하여 자금 지출이 큰 시점 직전 기준으로 총 7회에 걸쳐 보증금을 납부받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월 생활비로 얻을 수 있는 월 수익은 23억 원입니다. 이는 공실률을 0%로 가정했을 때의 수익이며 사업의 리스크를 고려하여 운영기간별 공실률을 달리하여 예상 사업 총 매출액과 순수익을 계산해 보았습니다.
본 사업의 캐시플로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를 통해 사업 타당성 분석을 진행하였습니다. NPV는 약 96억 원, IRR은 이자율 7.72%보다 큰 8.97%, 비용 편익비는 1.018로 산출되어 사업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민감도 분석을 통해 공실률이 15%까지 커질 경우 사업 투자 가치가 현저히 낮아짐을 확인해 본 프로젝트는 선제적인 분양 홍보가 중요할 것이라 판단하였습니다. 이후 세 가지 리스크를 도출하였습니다. 첫째, 재개발 사업 절차 자체의 복잡성입니다. 이는 무형 CM의 PM 서비스와 공공 재개발 형태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대응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 변동성으로 인한 금리 상승입니다. 이는 허그 PF 보증 상품을 통해 대응합니다. 허그 PF 보증 상품 적용 시 사업비가 약 113억 원 감소됨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합리적인 공법 및 사업 관리 방안으로 사업 기간을 단축하여 빠른 시일 내 대출금을 상환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셋째, 미계약률 및 공실률 발생입니다. 이는 보증금 및 월 생활비 산정 시 보수적 단가를 적용하여 계약률을 높이고 특화된 서비스를 제공하여 공실률을 줄일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본 프로젝트의 추진 가능성을 네 가지 관점으로 분석했습니다. 첫째, 정부의 노인복지주택 신설 지원 확대로 자금 조달과 사업 추진에 있어 가속화가 가능할 것입니다. 둘째, 23년 2월 발표된 재해예방형 도시계획 강화 종합적 전략에 의해 사업 부지가 정비구역 지정 요건에 충족됨으로써 사업 추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셋째, 위례 신사선의 개통으로 파급되는 기대 수요 상승은 높은 발전 가능성을 보입니다. 넷째, 서울시 외곽 노인 유입 속도 증가로 인한 수요 상승은 높은 사업 발전 가능성을 보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네, 사업의 타당성이나 뭐 재무 분석 쪽에 좀 치중해서 분석을 잘 한 것 같아요. 근데 조금 질문을 하자면 이 사업이 어떤 법에 의해서 추진될 수 있는 어떤 사업 추진 모델로 가능한 그런 사업인지를 한번 좀 답해 볼 수 있나요? 저희는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형태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으로 계획하였습니다. 그러면 이 사업이 가질 수 있는 제도적인 인센티브를 좀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은 혹시 좀 검토해 본 건 없나요? 저희가 주택 정비형 재개발 사업 중에서도 민간 사업이 아닌 공공 사업으로 진행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는 점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로는 공공기관이 주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업성이 보장되어서 사업의 확실성이 보장되는 점과 그리고 용적률에 있어서도 용적률 완화를 받을 수 있어 저희가 더 많은 세대수를 확보해서 저희가 조금 더 많은 사업 타당성을 확보할 수 있었던 점도 있었습니다. 또한 통합 심의를 통해 조금 사업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는 장점도 저희가 공공 재개발 형태로 재개발 사업을 진행함으로써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하나만 짧게 더 물어볼게요. 짧게 답해도 되는데 공공 재개발의 그럼 여건은 어떻게 되나요? 공공 재개발 여건은 아무래도 다른 요건들도 있겠지만 저희가 충족받을 수 있는 요건은 이번 2013년 2월 22일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제2예방형 도시계획 종합적 전략에 의해서 재개발하고자 하는 재개발하고자 하는 구역에 반지하 주택 동수 2분의 1 이상이 만족이 된다면 재개발을 진행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실제로 마천동을 방문하여 현장 조사를 하였을 때 반지하 주택 동수가 2분의 1 이상임을 확인해서 저희도 이제 재개발 지정 요건에 충족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제가 제도적 사항들도 스터디를 많이 한 것 같네요. 네, 잘 들었습니다. 예, 그 반지하층 문제 제기를 하셨으니까 사실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재개발에 있어서는 기존 거주민들에 대한 문제가 있잖아요. 새로운 재개발에서 뭐 젠트리피케이션이라는 표현을 쓰고 그 문제에 대한 고민들은 해보셨나요? 네, 물론 해보았습니다. 저희는 어느 정도 기존 거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였는데, 만약 아무런 보상 과정이 없이 재개발을 진행했을 때는 클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저희는 이런 반발에 대응하는 대책안으로 일정 비율 이상의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것과 이주비를 지원하는 보상 방법을 고안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발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럼 임대비는 어느 정도로 산정하신 거예요? 지금 현재 수익 부분에서? 임대비가 실버타운의 임대비를 말씀하시나요? 아니, 지금 말씀하신 게 실버타운의 임대비와
그 기존 거주민에 대해서 이제 임대로 구분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면은 달리할 거 아니야? 달리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저희가 일단 조사한 바로는 서울시에 있는 가장 일반적인 매입 임대 주택이 59제곱미터 기준 약 3억 원으로 조사했고, 이러한 금액을 저희의 사업비에 포함하여 계산하였습니다. 그러면 기존 거주민들에 대한 임대비도 3억 원을 요구하신다고 그러면은 있을 수가 없을 것 같아 보이는데, 반지하청에 계신 분들이. 구하는 조건이 아니라 저희가 임대주택을 제공하는 입장에서 저희가 지출하는 금액에 포함했습니다. 그러니까 지출, 그러면 무료는 아닐 거고, 어떻게 비용을 산정하셨어요? 거기서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서울시 조례에서는 서울시는 이제 재개발하고자 하는 주택의 연면적의 20%를 임대주택 공급 비율로 공급을 한다고 했는데, 저희는 20%보다 조금 더 많은 약 25% 정도를 임대주택 공급으로 한다고 가정을 한 뒤에 사업비로 계산하였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또 하나 제가 궁금한 부분들이 주변에 있는 부분에서 이제 실제 거주민들에 대해서 인터뷰를 해보셨었나요? 그런 부분에 대한 그런 것들을 파악을 하셨나요? 네, 분들과는 실제로 인터뷰를 하기가 어려웠는데, 저희가 마천동 실제 현장 답사를 했을 때 부동산 공인중개사분과 인터뷰를 할 기회를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공인중개사분의 말에 따르면 마천동에서 인근 병원이나 대형 편의시설까지 거리가 충분히 있어 마천동에 거주하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어느 정도 불편함을 겪고 있다는 말씀을 들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실버타운이 설립되면 지역 활성화가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긍정적 효과를 불러올 수 있을 것 같다는 공인중개사분의 긍정적인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